여러분들은 모두 자식들을 잘 키우셨나요?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열과 성을 다해 공부까지 가르친 그대들의 자식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 하고 있나요? 그 자식들이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저들을 키웠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지만 지금은 자식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김복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자 여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만 셋을 낳아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시어머니를 집안의 어른으로 깍듯이 모시며 참고 인내하며 살았지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요. 김 여사는 팔을 걷어붙이고 남편 일도 열심히 도왔어요. 손재주가 좋았던 김 여사는 직원 한 사람 이상의 일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제법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세 딸을 가르치는 것도 김 여사 몫이었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던 김 여사는 주변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을 가는 아이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도 열심히 자녀 뒷바라지를 했지요. 어떻게든 세 딸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원하는 건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투자했지요. 큰 딸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였어요. 이미 미국으로 딸을 유학 보냈던 의사 부부 친구로부터 김 여사는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요. 명문대 교수로부터 레슨을 받게 하고 비싼 악기도 사주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기대와 칭찬을 한몸에 받는 딸이 너무도 대견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딸이 교수가 되는 상상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수가 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뿌듯하고 행복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딸은 원하던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시에 실패를 한 거지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자 딸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직 대학에 보내지 않은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고 유학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에 김 여사는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 내내 적응하지 못한 딸이 너무도 안쓰러웠어요.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그렇게도 빛나던 아이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는 김 여사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지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보내자. 김 여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의 유학이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는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오면 한국에서 적당한 곳에서 자리를 잡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석사를 마치자 박사까지 하겠다고 했고 석사해봤자 강사밖에 못한다는 딸의 말에 기왕 뒷바라지한 거 끝까지 해주자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셋째 아이의 학원비, 과외비는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동생들도 마음껏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큰 딸처럼 지원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둘째와 셋째 딸들은 기특하게도 둘 다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잘했고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장학금을 타는 노력까지 했답니다. 김 여사는 두 딸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큰 딸은 유학 간 곳에서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큰 딸은 박사 학위를 한 장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곧 딸이 교수가 되겠지. 김 여사 부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교수가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교수가 되지 못했고 시간 강사 일도 간신히 몇 개를 하는 둥 마는 둥 할 뿐이었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매번 이러쿵 저러쿵 하며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강사 일도 그만두더니 결국 학원을 차리겠다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7년이나 유학을 하고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하더니 학원을 차릴 돈까지 내놓으라는 딸이 더 이상 탐탁지 않은 건 당연했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딸은 방에 처박혀 두문불출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암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린 남편 뒤치다꺼리를 하다 김 여사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집 구석에서 해주는 밥을 따박따박 받아먹으며 나가서 일할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큰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때에도 큰딸은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치를 주는 것 같으면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요즘 교수 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며 히스테리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학원 차릴 돈을 주지 않자 그럼 연주회라도 해야 한다며 연주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큰딸. 집에 돈이라고는 이제 없고 아버지는 암에 걸려 누워있는데 자신을 빛내줄 연주회 타령이나 하고 있는 큰딸이 김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김 여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딸이 이기적이고 무능한 아이가 되었나 그때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그저 내 딸이 재능을 펼치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난 그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것뿐인데 지금 김 여사의 큰딸은 재능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르친 보람도 없이 방구석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키웠더라면 어땠을까? 김 여사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조금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암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배우자의 죽음은 김 여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그 이후에도 연주회를 열어달라, 학원을 내달라,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독립하게 집을 한 채 해주라 하며 계속해서 이기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큰딸과 엄마의 다툼이 일상이 되자 동생인 두 딸들까지도 다툼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엄마 편을 들던 동생들이 큰딸과 맞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어느새 세 딸의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점차 큰딸과 동생들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동생들은 큰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넌 평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냐고, 지방 기둥 뿌리 뽑아먹은 것도 부족해서 더 해먹어야겠냐며 동생들은 악을 쓰며 큰딸에게 대들었어요. 동생들도 억울한 게 많았던 거지요. 큰 언니는 유학을 가서 박사까지 하는 호사를 부렸는데 자신들은 학원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장학금이라도 타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으니까요. 동생들이라고 해서 왜 유학의 꿈이 없었겠어요. 언니 뒷바라지에 허덕거리는 집안의 현실을 생각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유학에서 돌아와서도 자립하려는 노력은 없고 계속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언니의 모습을 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도 없었지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언니 탓이라며 동생들은 큰 언니와 절연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세 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걸 보는 김 여사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큰딸이 못마땅하고 갑갑했지만
그렇다고 동생들한테까지 언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김 여사는 동생들을 나무라고 큰 딸을 감싸기도 했어요. 유학까지 마치고 왔는데 잘 안 풀리니 얼마나 힘들겠냐며. 그런 엄마에게 동생들은 더욱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언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동생들 눈에 엄마는 그렇게만 보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희생하고 감내했는지 엄마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두 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장학금을 받고 과외비를 못 받으니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 했던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을 엄마가 전혀 몰라준다는 생각에 결국 두 딸들은 엄마에게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이미 스스로 뭐든 해내야 한다는 걸 잘 아는 두 딸은 대학 졸업 후 괜찮은 직장을 잡았고 좋은 배우작감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두 딸들의 가정에 초대받는 일이 드물었어요. 엄마 편을 들어봤자 다 소용없다는 생각에 두 딸의 마음이 영영 닫혀버린 거예요. 김 여사는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먼저 연락하고 용돈도 보내주곤 했지만 집에 초대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김 여사의 집은 텅 비었고 아직도 천덕꾸러기처럼 자기 생각만 하는 큰 딸과 김 여사 둘뿐이었지요.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큰 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남 탓, 세월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우울증이라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우울증 핑계를 대며 자신을 놔두라고 화만 냈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큰 딸과 김 여사는 말을 섞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우울증은 김 여사가 걸린 것만 같았지만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김 여사는 큰 딸만 보면 가슴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얹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제 구실은 도통하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허세와 돈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고 우울증 핑계를 대며 자신의 방으로 숨어버리곤 하는 큰 딸. 내내 안쓰럽게만 생각했던 큰 딸이 이제 김 여사에게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김 여사는 깨달았지요. 결국 다 내 책임이구나. 김 여사는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딸이 교수가 되길 바란 것도 내 욕심이었다. 교수가 돼서 나도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었던 내 욕심이었다. 그 욕심 때문에 둘째, 셋째 딸들도 희생시켰고 더 많이 아껴주지 못했다. 그저 교수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김 여사는 교수가 뭐라고 그토록 집착했을까? 그 긴 시간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적당히 자리 잡고 살았다면 오히려 다들 행복하지 않았을까? 돈이 넘쳐나는 집안도 아니었는데 왜 그토록 무리를 해서 뒷바라지를 했을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 공부 그만하고 돌아오너라.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 보태야 한다. 왜 큰딸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김 여사는 이제와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큰딸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큰딸을 위해 집을 처분해서 작은 학원을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딸을 내보냈지요. 이걸로 이제 너도 알아서 살 거라. 김 여사는 그렇게 또 한 번에 큰 돈을 쓴 후에야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얹혀 살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던 큰 딸에게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지요. 자신이 유학까지 보냈고 교수가 되라며 딸을 부추긴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운 재주가 그것이니 학원으로 아마 먹고는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긴 유학 뒷바라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남편도 좀 더 오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덜했을 테니까요. 두 노부부는 같이 좀 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딸을 교수로 만들겠다는 욕망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김 여사는 뼈저리게 그 선택을 후회하고 또 했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큰딸을 내보내고 남은 돈도 거의 없이 혼자가 된 김 여사는 노후의 쓸쓸함을 감당하는 것도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음이 돌아선 둘째, 셋째 딸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김 여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어요. 언니 때문에 부모에게 뭘 해달라 제대로 조르지도 못하고 그저 참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두 동생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되기만을 바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큰 딸을 김 여사 인생에서 치우고 나자 비로소 더 빛나고 있던 소중한 두 딸들의 진면목이 보인 거예요. 다행히 두 딸들은 김 여사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사과를 해줄 줄 몰랐다면서 두 딸들은 엄마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손자 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겼지요. 이 착한 두 딸들에게 큰 딸한테 해준 것에 반의 반이라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 여사는 딸들과 손자 손녀를 마주할 때면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나 몰라 하지 않고 받아준 두 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어째서 모든 것을 다 해준 딸은 그 은혜를 모르고 해준 것도 없는 딸들은 이토록 훌륭하게 컸을까? 김 여사는 이제는 누굴 탓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김 여사는 절대 딸을 유학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천 번은 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자식 뒷바라지가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김 여사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주면 그걸 자녀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으면 왜 노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뭐든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줄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나 자식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덜 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없어봐야 아쉬운 줄도 알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찾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내 모든 걸 쏟아붓지는 마세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자녀를 튼튼하게 키워야 말년에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